3년 전 베니스 산마르코 광장에서 펼쳤던 퍼포먼스. 그때의 기억이 낸시의 가슴을 다시 한번 두드린다. 다시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 지금부터 딱 3년 전이잖아. 2003년 베니스 비엔나. 내가 이 작품 준비하기까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참 너무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지. 참으로 힘든 과정을 거쳐 탄생한 딸의 작품이다. 당시 베니스 비엔날레는 아티스트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 꿈꿔보는 축제였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무명의 작가였던 낸시가 그 축제에 초대받을 리 없었다. 무작정 찾아갔다. 그때 낸시가 가진 거라곤 열정 하나뿐이었다. 그때 한 4년? 그 몇 년이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냥 세상에는 이제 저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느껴졌고, 전 돈 벌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현실을 해나가야 될지도 몰랐고, 뭔가 도망치고도 싶었고, 하지만 아트에 대한 거는 그 열정과 저의 어떤 그런 거는 놓치고 싶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었죠. 그때. 나 언제 왔어? 딸의 눈물이 무엇을 뜻하는지 엄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어떤 이들은 딸이 주목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퍼포먼스라고 하지만 그건 딸의 고통과 눈물의 상징이었다. 부유한 삶이었다. 전 세계를 돌며 무역업을 하는 엄마와 아버지 사이에서 낸시가 태어났다.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는 공주님이 바로 낸시였다. 하지만 그 삶은 낸시가 대학 시절 무너져 내렸다. 사업이 망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엄마는 재발되는 암 때문에 자리보전을 해야 했다. 하루아침에 월세집으로 쫓겨났고 등록금조차 내지 못하는 형편이 됐다. 그때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근데 받아들여야 했고, 받아들인 동안 그 모든 고통과 제가 받을 수 있는 시련은 누구한테 어떻게 할 수 없이 혼자 그걸 다 다스렸어야 했어요. 하지만 제가 어떤 그러한 부유한 환경에서 무남동이 외동딸로 자라오면서 욕심도 굉장히 많고 자신감과 자긍심이 컸기 때문에 제가 아트에 관한 훌륭한 아티스트가 돼야지, 그냥 막연하게 난 이쪽으로 꼭 잘하고 싶어, 이러한 것들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뒤에 철치를 배경이 되나? 절망의 끝에서 낸시는 가진 돈을 모두 털어 베니스행 티켓을 샀다. 어렸을 때 꿈이었던 바이올리니스트를 상징하는 바이올린을 들고 베니스의 산마르코 광장에 섰다. 산산조각 나버린 꿈. 그러나 열정만은 남아 현실 속에서 꺽꺽 울어야 하는 자신을 보여주고 싶었다. 초대받지 않은 꿈과 갈등. 퍼포먼스의 제목처럼 낸시는 차가운 산마르코 광장에 누워 고통과 절망 속에 내동댕이 젖은 자신의 모습을 온몸으로 표현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다. 베니스에 다녀온 뒤 낸시는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일거리도 늘어났다.
자꾸만 재발하던 엄마의 암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다. 동분서주 한 끝에 월세집도 전셋집으로 옮겼다. 더 이상 부유했던 그 시절을 되돌아보진 않는다. 오히려 제 힘으로 얻은 아티스트의 길이 낸시는 자랑스럽다. 요만한 개들이니까. 그리고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한 후원자인 엄마가 곁에 있다. 다음 날 아침. 거리를 걷는 낸시의 모습에 활력이 넘친다. 햇볕 한 줌에도 세상은 축복 같고 그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 작업실로 가던 길, 그런데 그 사이를 못 참고 낸시가 한눈을 판다. 옷을 보면 갖고 싶고 작은 액세서리 하나에도 눈을 반짝이는 그녀. 이럴 때 보면 한 집안의 가장이라기보다 얼마예요? 영락없는 철부지 소녀에 가깝다. 이런 스타일로 좋아하세요? 하나도 없어요, 이런 스타일 옷은. 근데 집에서 입을까. 너무 잘했습니다. 자칭 타칭 애교 덩어리의 솔직당당 낸시랭. 그녀에게서 지난 세월의 상처는 찾아보기 힘들다. 낸시랭 보면 인생이 참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인생이 즐겁다고 생각하세요? 네. 삶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해요. 저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가고 그런 거를 발표를 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공유를 하게 되고 그럴 때 굉장히 신나고 기분 좋죠. 왜 이렇게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지 지하철에서 10분 거리인 작업실을 30분이 넘어서야 도착했다. 홍익대 근처에 자리한 그녀의 작업실. 3평 남짓한 공간에 지난밤 늦도록 작업을 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치우면서 한다라는 게 잘 안 돼요. 작품을 다 하고 나서 또 치워. 작업실은 한 기업체에서 젊은 화가들을 위해 무료로 마련해준 공간이다. 3평 남짓한 이 공간이 낸시가 처음으로 가져보는 개인 작업실이다. 이곳에서 낸시는 자신만의 세계를 꿈꾸고 그려나간다. 지금 이러한 모자같이 쓰여져 있는 로고는 사실 예일대 로고예요. 제가 예일대 서양학과를 굉장히 가고 싶었는데 여러 사정으로 못 가게 된 어떠한 그러한 잠재된 욕망, 그리고 또 이렇게 건담이라는 어떤 일본 애니메이션 로봇 몸체는 어릴 때부터 누구나 다 항상 접해왔지만 저한테는 특별히 너무나 좋았고 즐거웠던 마치 바비 인형. 그러니까 제가 아티스트 낸시랭이 좋아하고 욕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 터브 요긴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그게 나타나고 있고요. 낸시의 작업은 앉아서 캔버스에 붓터치를 하는 방식이 아니다. 물감은 물론 크레파스의 유리가루까지 표현하고 싶은 대로 모든 재료를 혼합해 화폭을 채워나간다. 이렇게 자유롭게 작업할 공간이 있으니 다행한 일이다. 단 하나 문제가 있다면 너무 덥다는 것. 이 찜통 더위에 선풍기 하나 없다. 마음 같아선 에어컨을 사고 싶지만 돈 쓰기가 아깝다. 참다 못 견디면 찾는 곳이 있다. 오, 시원하다. 진짜 시원하다. 아, 진짜 저 계속 깎으네. 진짜 시원하다. 작업하다 더워서 왔구만. 정말 작업 잘 돼?
이곳이 올여름 낸시의 피서지다. 많이 더우신 것 같아요. 아 허리야. 나 진짜 창룡아. 응? 빨리 내 방에도 그 접이식 침대를 빨리 사든지 해야겠어. 등이 부러질 것 같아. 등이. 부러운 노릇이다. 에어컨에 침대까지 갖추었다. 하잖아. 입주할 때 추첨을 했는데 이 방을 뽑은 행운아는 동료 작가 신창용 씨. 대학 동창생인 이거 내가 창용 씨도 좋아하는 낸시와 작품이잖아, 같은 이거. 팝 아티스트다. 내가 이제 이소룡하고 같이 걸터 앉아서 이소룡. 슈퍼맨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헐크가 뛰는 걸 감상하고 있는 거지. 근데 얘네 둘은 또 그 대중들에게 친숙한 캐릭터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팝 아트. 창용 씨는 이소룡, 슈퍼맨 같은 캐릭터를 중심으로 작품을 하고 있다. 너무 좋아 진짜. 빨리 사. 지금 싸게 팔면. 진짜 얼마? 한 장. 어? 아니야. 한 장이 얼마야? 1,000원? 100만 원? 1조. 1조? 아, 내가 딱 시원한 방에서 친구와 수다를 떠니 이곳이 천국이다. 그때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와서 보고 찜했지. 그러나 돌아오니 여지없이 찜통이다. 창룡이 방에 있고 싶다. 덥다. 34도를 웃도는 날씨다. 하지만 내년 봄이 되면 떠나야 할 작업실. 올여름은 그냥 이열치열로 참아볼 양이다. 며칠 뒤 모녀가 모처럼 시장에 나섰다.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이 서는 날. 어떤 게 좋은 거야? 시장에만 오면 낸시는 이것저것 물어볼 게 많다. 나 큰 게 좋아. 큰 게 좋아. 큰 게 좋아요. 얼마 형님? 자기 뭘 해먹느냐에 따라서 이거 중국산인데 얘 중국산이야. 중국 건 맛 없어? 조금 더 국산 먹자. 하긴 우린 애국을 위해서라도 국산 아니 그게 아니라 맛이 없어? 몸을 생각해. 진짜 안 줘? 그런데 영 아는 것이 신통치가 않다. 유명한 팝 아티스트 시장에선 영 체면이 서질 않는다. 그뿐이 아니다. 2,000원이요? BC 안 돼요? 아, 이슬 애교 작전도 통하질 않는다. 하지만 낸시도 시장에서 잘하는 것이 있다. 다가 장마라서 엄마 난 오뎅 먹은다. 어? 바로 군것질에 능하다는 것. 밥 먹지. 아 이거는 애플타이저고. 참새 방앗간 지나칠세라 오늘도 어묵 하나를 냉큼 집어들었다. 원래 고집이 세지만 특히 군것질에 관한 한 도통 말을 듣지 않는다. 얘는 가끔가다 이렇게 잘 먹어요. 목욕탕 갔다 오다가도 어묵 하나 먹고 힘쓰자니 기운이 딸린다. 계단에 좀 앉았다 그래가지고 엄마 뜯다 그래서 엄마 너무 힘들지. 헐, 네가 좀 이고 가. 넌 존재 가치가 없어. 뭐야 너? 놀기만 하고. 일주일치 장바구니에 낸시가 괜히 애꿎은 강아지 타박이다. 하지만 폴도 잘하는 것이 있다. 낸시가 늘 동생이라 여기는 폴은 카메라 앞에 능숙하다. 앉아. 그렇지.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한때 폴은 낸시의 퍼포먼스에도 출연한 적이 있다. 오른손. 언니 뽀뽀. 그리고 언니 뽀뽀. 지난 9년 동안 유별난 주인을 모시고 살아왔으니 이 정도쯤 문제도 아니다. 야광봉 갖고 와. 이렇게 낸시는 틈만 나면 자신의 일상을 기록해왔다. 화장실이 됐든 내 방이건 어디건 진짜 그 어느 곳이건 항상 제가 이렇게 찍고 다녔거든요. 마치 저의 또 다른 눈인 양.
이건 또 어디에 쓰시려고요? 나중에 제 작품이에요. 전시에. 그러더니 갑자기 카메라를 들고 제작진을 찍기 시작한다. 너무나 어지럽고 복잡한 내 화장대. 엄마랑 나. 안방에 들어선 낸시, 이젠 엄마를 찍을 생각이다. 그런데 엄마? 자? 엄마 병 났어. 병 났어? 아파? 엄마는 그거를 참 안 봤어. 엄마는 그 저기 있잖니 뭐? 컨디션 유지해 나간 거를 어. 깨면 안 돼. 어. 아까 점심 있어서 그런 거야 지금. 그럼 그 얘기를 하지. 얘기를 안 하면 모르잖아, 엄마. 갑자기 엄마의 상태가 나빠졌다. 기분 전환 삼아 시장을 다녀온 것이 무리였던 모양이다. 그날 저녁 부엌에서 지지고 볶는 소리가 요란하다. 그런데 칼 쓰는 솜씨가 좀 어설프다 했더니 낸시가 부엌에 나와 있다. 여간에선 보기 힘든 광경이다. 오늘은 아줌마가 오시지 않는 날이다. 그런데 엄마가 몸져 누우셨다. 밥 한 술이라도 떠야 약을 드실 터. 결국 낸시가 실력 발휘에 나선 것이다. 요리라기보다는 낸슬랭표 볶음밥. 제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많지 않아요. 앞으로 배워나가야겠어요. 도둑고양이 같이 살금살금 나왔어. 엄마 쉬라니까. 누워있자니 영 마음이 불안하다. 엄마 누워있어. 내가 맛있는 저녁을 만들어줄게. 그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는다. 기름은 뭘로 쓰니? 집에 있는 걸로 써.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미리 살림도 가르칠 걸 그랬다. 어려선 어리다고 커서는 바쁘다고 내버려뒀는데 눈 깜짝할 새 시집갈 나이가 됐다. 한참을 혼자 뚝딱거리더니 제법 그럴싸해 보이는 볶음밥이 완성됐다. 엄마를 위해 모처럼 딸이 준비한 저녁 식사, 과연 어떤 평가가 내려질 것인가. 먹음직스러운데? 비주얼은 항상 좋잖아. 모양새는 합격이다. 팝 아티스트 체면은 살린 셈이다. 두 개만 꺼내놓으면 예쁘잖아. 그래도 음식 맛은 손맛, 맛이 모양새를 따라갈지가 문제다. 엄마가 아까부터 말이 없으시다. 괜찮아. 굶어 죽진 않겠다. 응? 그나마 평균은 된다니 다행이다 싶었는데 만드내는 자체를 보면 신통하긴 해도 실은 내 입맛은 아니거든요. 맛이 없어요? 아니 맛은 있는데 입맛이 각각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맛없다는 얘기지. 엄마는 저 공국이나 먹을까 봐. 엄마는 국이 들어가야 돼. 국. 맨밥은 못 먹어. 나는 국은 못 힘들었어. 만들지. 뭐든지 다 최고이고 싶은 무남동녀 외동딸. 표정이 잠시 셀쭉해진다. 하지만 얼마나 기특한가. 밥보다는 딸의 정성에 엄마는 기운이 절로 난다. 그날 밤 낸시가 다시 작업실을 찾았다.
오후 5시쯤엔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오늘은 엄마의 저녁을 챙기느라 늦어졌다. 찾아봐. 뭐 하시는 거예요? 숨은 그림 찾기요. 벽색이랑 제 옷색이랑 똑같잖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어떻게 제가 어떻게 옷 색깔이랑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지? 전시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에 전시할 작품 중 6점은 이미 완성을 했다. 이제 하나를 더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작품이 쉽지가 않다. 마음은 급한데 삼복더위까지 합세해 작업에 제동을 건다. 이럴 땐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데 갑자기 낸시가 거칠게 잡지를 찢어버린다.